네? 네. 알겠습니다. 뭐 이런 어머니 나가 있는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. 이해가 전혀 얘가 안 되는 거야. 괜히 일찍 가는 사람 눈치 보이게 만드는 거. 1시간 컷 할 수 있는데 3, 4시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열불 납니다. 제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뭐랄까 한풀이? 여러분 안녕하세요. 뿅글입니다. 제가 되게 일찍 사회에 나왔잖아요. 일을 이제 시작한 지 7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. 막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또 엄청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리고 제 첫 직장이 대기업이었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그 유관 부서들이 정말 많고 연락해야 되는 그런 다른 회사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이 봤었죠. 그리고 또 프리랜서 생활도 하고 유튜브로서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했던 분들이 100명은 사실 좋게 더 넘을 것 같아요. 제가 얼추 생각만 해봐도 같이 일하기 너무 좋은 분들도 물론 많이 존재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같이 일하기 좀 힘든 분들이 없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렇게 나오면 같이 일하기 좀 힘들다. 유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만약에 내가 취준생이다 아니면 신입사원이다 하면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가 있고 좀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 할까?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대기업에서는 확실히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싶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요.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약간 사람 자체가 막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고로한 분들도 계셨어요.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어느 회사였냐 요거에 상관없이 제가 한번 일 같이 하기 좀 힘든 사람의 유형을 정리를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. 도대체 일 잘하는 사람은 뭐고 일 못하는 사람은 뭔데 싶잖아요. 제 기준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하는 사람?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더 넓은 시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일을 누군가한테 아무튼 받을 거잖아요.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A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A만 그냥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. 아니 뭐 A 시켰는데 A 하면 잘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그런 분한테 일을 맡겼을 때와 같은 A를 받아도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요걸 하고 싶어서 이 일을 나한테 맡겼겠구나 요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랑 이 두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나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파는 회사예요.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런 거지. 이번에는 좀 마케팅을 여행 인플루언서들을 좀 써보자. 요즘 유튜버들한테 광고 맡기면 그렇게 좋다던데 라고 한 거죠. 그래서 제가 뭐 인플루언서를 찾아오는 그런 담당을 맡은 거예요. 근데 진짜 여행 인플루언서 인기 있는 사람 찾아오랬다고 그 리스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아가는 사람과 우리 제품은 2030 타겟이니까 2030이 많이 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픽해 가야겠다. 그러면 이 사람 채널은 유명하지만 타겟이 우리 타겟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리스트에서 빼는 게 좋겠다.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추려서 가져오는 사람. 이런 생각이 알잘딱갈센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랑 일을 하면 조금 힘들더라 싶은 거죠. 사람이 또 막 바쁠 수 있잖아요. 바쁘다 보면은 한 사람한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지시를 못 내릴 수도 있어요. 살다 보면은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걸 해오랬다고 그것만 생각 없이 딱 해오는 거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센스 없는 사람이 있어요. 센스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넌 정말 좀 센스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 쪽에서도 일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마이크 본부의 본부장인 거죠. 만약에 나 지금 우리 본부별 본부장 회의를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번 달 마이크 판매 실적이랑 저번 달 마이크 판매 실적 킥하게 좀 가져와줘 라고 했어요. 카톡이 왔어요. 열어봤지. 근데 이미지 파일이 와 있는 거예요. 엑셀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. 그리고 거기에는 그 각 일자별로 마이크 판매 수량이 적혀 있었어. 근데 문제는 뭐다?
합계가 없다. 아무리 그걸 일자별로 정리를 해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증감이 얼마나 있었는지까지 알면은 그 본부 회의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말하기가 수월할 거 아니에요. 거기서 또 한 스텝 더 들어가면은 왜 이 실적이 저번 달보다 빠졌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간단히 코멘트해서 남겨주면은 정말 예쁨 받는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한 끗 차이를 챙기는 센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사실 진짜 같이 일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는 반대로 일 센스가 좋게 업무를 딱 해왔을 때 눈에서 막 하트 나오는 거지. 그냥 너무 같이 일하기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한 끗 차이 디테일. 그래서 바로 앞에 말했던 사례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아무튼 좀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 바쁜 사람. 꼭 그런 사람이 있다. 회사에 같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인 거예요. 근데 얘는 막 집에 안 가. 내가 집 가려고 하면 막 한숨 막 푹 쉬면서 나는 할 일이 더 많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알지. 이 사람이 업무 시간에 딴 생각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지금 업무 끝나기 한 1시간 전에 다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. 나는 열심히 했지. 난 열심히 했으니까 그 일을 다 끝마치고 가는 건데 괜히 일찍 가는 사람 눈치 보이게 만드는 거. 어떠한 일을 1시간 컷 할 수 있는데 3-4시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열불 납니다. 저는 진짜 야근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야근이 뭐 능사다. 야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 라고 생각 안 해요.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 8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선 업무를 받았다. 그래서 야근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인정인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아니면 뭐 탱자탱자 놀다가 야근을 한다.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는 척을 한다. 요거를 정말 같은 이렇게 동료라고 해도 보기가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.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끊을 건 딱 끊어내고 자를 건 딱 잘라가지고 일을 팍팍팍 정리하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일을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높은 확률로 중간 보고를 안 할 확률이 진짜 높아요. 상사가 뭔가를 시켰어요. 근데 방향성이 조금 애매해. 난 잘 모르겠어 하면은 중간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.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거를 들고 가서 저 지금 그때 시키신 거 요렇게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될까요?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상사가 막 뭐라 하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애매하면은 질문을 해가지고 상사가 원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거 없이 혼자 끙끙대다가 이제 방향 엉망으로 잡아가지고 상사가 원하는 건 요건데 요거를 해가봐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엎고 다시 해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중간에 보고한 사람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완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일을 너무 질질질질 끌고 가지 않는 그냥 일을 딱딱 잘라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. 그 반대인 사람은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제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뭐랄까 한풀이? 그동안 약간 누적되었던 것들이 팡 된 거지.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중간에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막 이런 것들을 저도 다 잘 지키면서 했던 건 아니에요. 저도 당연히 혼나면서 배우고 깨지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.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름아름 배우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딱 정리해주는 뭔가 글이나 이런 영상 같은 게 있었으면 제가 좀 더 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찍고 있어요. 그 다음은 남 탓하는 사람. 남 탓하는 사람 진짜 힘들어요.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. 회사 생활은 전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죄송합니다 말하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잘못한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을 빨리 하면은 일이 좀 더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다.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를 어느 날짜까지 챙겨줘야 됐던 일이 있었던 거지. 이날까지 잘 챙겨야 되는데 이날이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이야. 그 날짜가 심지어 지났어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이거 도대체 언제쯤 될까요? 라고 했더니 그거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더 급하게 되고 있어서 지금 당신 거는 좀 밀리고 있어요 라고 띡 보내는 거예요. 근데 미안하잖아요.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고 나는 이쪽과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죄송합니다. 제가 빨리 담당자랑 빨리 챙겨야 됐었는데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밀리고 있어요. 제가 늦어도 언제까지는 꼭
꼭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딱 적으면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일이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딱딱하게 나온다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라서 그런지 일이 진짜 상황에 따라서 매끄럽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, 죄송한 일을 죄송하다고 말을 못하는 모습이 한 번 이렇게 쌓이면 또 같이 일하기 힘들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사실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될 때 일하기 싫은 사람 유형이 그냥 기본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컨텐츠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. 근데 저 말고도 제 동료들한테 아름아름 물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좀 힘들어하는구나 해서 최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퇴사하겠다고 입에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. 퇴사하겠다고 맨날 말하는 사람 특 회사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음. 아직도 그래요.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 됐을 때부터,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한 지 7년 됐다고 했잖아요. 그 7년 전에 나 퇴사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던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회사에 굉장히 잘 남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진짜 일 잘하고 어디 갈 때 많은 사람들 특징은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죠. 근데 퇴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뭐 커피 마시거나 뭐 회의 끝나거나 뭐 밥 먹거나 하면은 퇴사하겠다고 그렇게 꿍시렁거리는데 이제 그걸 받아주는 게 원투데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거든요.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 퇴사할 용기가 없으면서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 간지는 주위 동료들한테 퇴사하겠다라고 말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지 않는 거. 이게 저는 진짜 찐 간지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실제로 보면은 이직 정말 결심 있는 분들은 이직처가 다 정해지고 나서 막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인재들은 가만히 있다가 퇴사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있을 때 정말 잘 케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우리 회사 팀원분들 열심히 케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. 갑자기 신경 고백. 그 다음은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. 회사에서 모든 일이 물론 다 중요할 수 있죠. 근데 뭐가 더 우선인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이게 더 지금 급하게 돼야 되는 건데 요것만 지금 주구장창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없을 것 같죠?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있으면 다른 회사랑 뭐 계약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외주 업체랑 뭐 또 어떤 계약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내가 그 계약건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야.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우리 회사가 언제까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 업무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게 파일 정리나 단순 업무보다는 좀 더 우선순위 있겠죠. 그 날짜를 제대로 지키는 게.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뭐 파일 정리 한가하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일이 상사한테 빨리 결제를 받아야 되는 일인데 상사가 좀 바빠 보여. 너무 바빠 보이니까 말 걸면 안 될 것 같은 거야. 본인 스스로는. 그래서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제 못 받고 딜레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우선순위 연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애초에 제가 이 일을 시킬 건데 이게 제일 먼저고요. 이게 그 다음이고요. 이게 다음이고요. 라고 일을 줄 때 그걸 같이 줘요. 근데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회사가 되게 바쁘고 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우선순위를 일 주는 사람이 못 줄 경우도 많고 이 사람이 일을 주고 이 사람이 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때 물어보거나 내가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을 더 먼저 하는 게 맞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마지막은 안 물어보는 사람.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시켰어요, 누가. 그러면 그런 표정 있죠. 네? 네. 알겠습니다. 뭐 이런 약간 영혼이 나가 있는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. 이해가 전혀 얘가 안 되고 있구나. 상사 입장에서도 보여요. 그럼 저는 그거를 만약에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물어보겠죠. 이해된 거 맞아요?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물어보지. 안 물어보고 그냥 알겠습니다.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. 그래서 이해가 안 갔으면 이해가 안 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그냥 제가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라거나 제가 이해한 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업무인 건데 맞나요? 물어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상사가 화내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진짜 찐 문제는 물어보지도 않아. 중간에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을 엉망진창으로 해내는 거.
그게 진짜 큰 문제죠. 제가 진짜 여러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해요.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만약에 되게 방향을 뭉뚱그려서 말해줬어요. 그러면 더 뾰족한 질문을 해서 명확한 답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,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느꼈고 마감 기한 제대로 잘 지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만 잘해도 사실 어디 가서 일 못한다라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지키는 정말 멋진 분들도 정말 많지만 혹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대로 그냥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의 행동을 또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려고요. 일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. 또 사람마다 기준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을 정말 잘하면 성격이 못돼도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고 일을 좀 못해도 사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전자예요. 조금 못돼도 일을 잘 해내면 저는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성격과는 좀 상관없이 일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